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의 사진에서 보듯이 한 아이가 지금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담장을 저렇게 넘어가고 있냐? 이것은 사실은 국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비무장지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국경을 지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국경이 이런 담장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가면 태국을 통해서 갈 경우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 보면 그냥 걸어서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국경이지요. 또 유럽 같은 데 보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벌써 국경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별로 구별이 없는데 그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국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담장 하나 사이에 국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절대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을 때는 관리와 통제를 받기도 하고 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국민과 또 시민과 잘 조화를 가지고 이뤄야 되고 또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자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권리를 가능하면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연성을 갖게 해서 필요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주 정책에 관련된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노동이나 국제결혼이나 유학, 망명, 심지어는 미립국을 통해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주를 이해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 송출국의 입장에서 이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좀 그림을 좀 보면 여러분 여기 보듯이 그냥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국경을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은 영국이네요. 냉동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몰래 숨어들었는데 약 39명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리스의 미립국인데 보트를 타고 왔어요. 여기도 30여 명이 보트에서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 황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의 자유왕래가 되지 않을 때에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 주인공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데 일단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경을 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곳에 가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새가 한 마리가 있고 이 새가 개구리를 지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그냥 새에게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새의 목을 꽉 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이게 이주와 국제 이주와 노동에 관련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은 이 그림의 제목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달아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주민을 활용하는 그러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이 새가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은 사실은 이주민을 수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거를 통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잡아먹는다, 그런 것이고, 이주민들은 거꾸로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생존해서 자기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목숨 걸고 넘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이 사실은 국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이제 이주인 것이죠. 만약에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시리아 지역에 자기 국가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경우는 국제 이주는 이제 난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이죠. 그 다음에 또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의 상황이 좀 더 글로벌화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 혹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제 이주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국제 여행만 보더라도 1980년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지금의 상황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웬만하게 마음만 먹으면 다 외국에 여행을 갈 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하는 사람들도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의 차별화, 그 입국의 유형과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주의 여성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주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주가 국제사회의 이슈화가 점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주의 환승의 증가인데요. 송출국이 환승국 또는 영주 이민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과거에는 이주민을 보내는 국가였죠. 그래서 독일이나 사우디나 이주민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이주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현대는 이주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가면 대부분 평온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자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반이슬람에 관련된 집회를 열고 하면서 이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 한국 사회에 반다문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넘어오면 선주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이주민의 차별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 각국의 그 이주민의 비율이 보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약 30%가 이주민이고요. 스위스는 22%,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스페인은 5.3%인데 한국도 지금 3%, 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진국, 선진국이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그 계절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그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이주민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계절 노동자들이나 농업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기숙사에 재우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재우기도 하고, 또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또 성폭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그 방화 사태가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하고 선주민하고 갈등이 아주 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이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 자국가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생존의 자유, 인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경찰들이 이주민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법 질서를 강화하니까 그 이주민들이 어떤 폭력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의 사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고 덜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관리 통제가 되고 사람의 수를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그 숫자 제한 때문에 미립국을 하게 되고 비합법적으로 넘죠. 여기를 보면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캐나다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지금 단속이 된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국경 관리,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주민 자체는 이동의 자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경 관리와 이동의 자유, 이 개념들이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협력을 만들기도 하고 상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가나 그 국민의 이익 이런 것에 따라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그것을 유연하게 정책을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가면 선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그러한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에서는 이주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주 정책 같은 경우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보니까 그리스에서 2019년도에 48,000명, 그리고 알제리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약 8,300명 정도가 이탈리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페인으로 2만 명이 넘게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일하지 않는 3D 업종이나 이런 데서 이주민들을 고용하지만 이주민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국민의 일자리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경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준다든지 임금의 차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책을 취합니다. 하여튼 일자리를 찾는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것을 두고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직업 갈등을 하는 거죠. 유럽도 지금 2012년도인데요. 청년 실업들이 높습니다. 한국도 청년 실업들이 높죠. 아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 난민들이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기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이 52%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51%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36%, 이탈리아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실업들이 높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자국에 청년 실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 실업의 원인을 이주민들에게 돌려서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정책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5년 이후에 유럽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실업이 점점 많아지자 유럽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 이런 정책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주민 자체에 대해서 넘어오는 사람이나 체류하는 사람이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이주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넘어오면서 전 세계의 그 이주민들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중해에서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서 죽은 거지요. 현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고, 또 많은 경우가 이 남미 지역에서 이제 북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230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더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동남아시아 뭐 이런 지역에도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주하다가 죽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는 이주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저희가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이주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